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은 제가 일요일 야간에 야간 알바를 하기 때문에 알바 마치고 7시에 마치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바로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말은 제가 너무 주식에 몰입하는 것 같아서 긴장을 좀 풀어보자, 여유롭게 매매하자, 이쪽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거의 뭐 주식 쪽은 보지를 않고 뭐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긴장을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몰입하면 자꾸 단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요. 좀 충분한 휴식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 흐름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오늘은 월요일은 특히나 주말 지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이제 뒤따라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진정된 부분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좀 곧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합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또 한 번 더 밀어 올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오른 게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좀 관망한다는 자세로는 대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뭐 방향이 확실하게 위쪽이라고 잡히든지 아래쪽이라고 잡히든지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미증시가 금요일날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상하고 움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움직일 건데 여기서 앞에 매물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뚫고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래쪽은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위아래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시장 상황은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자 이런 정도로 일단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쪽 혹은 약간 상승하는 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홀딩스, 덕신하우징, 한신기계, 대한금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금속을 3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해서 줄였습니다. 100만원만 남기고 정리를 손절했고요. 그 다음 그 부분을 이건홀딩스 덕신하우징 쪽으로 옮겨가지고 덕신하우징은 35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계획은 일단 대한금속 금요일 영상에 댓글에 문의 주셨는데요. 좀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 매매한 거에 대해서 조언하는 걸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어떻게든 혹시나 손실 발생됐을 경우에 그게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만 설명을 주로 드리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예측은 있지만 그렇게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대한금속 들어갔던 이유는 목요일날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였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니켈, 알루미늄 쪽이다 보니까 니켈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원전에 들어가는 재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가면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저도 3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비중을 줄인 이유는 니켈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티플렉스도 보시면은 조정받고 못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진정이 된다면 국제유가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는
빠져도 감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지금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은 지금 지금 매물대에 엉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좀 그렇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전 테마가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면 니켈 가격 무시하고 근데 원전 쪽으로 해서 들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매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중만 추려가지고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오른다 내린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물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셔도 이 그림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끌려 들어가 버렸는데요.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하면서 해가지고 물렸다가 지금 여기서 손절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픈 종목이긴 한데 이게 계속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바람 갭 뜨면 누르는 것까지는 맞는데 눌렀다가 들어올릴 줄 알고 이제 따라 들어가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 물린 사람들 매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빼기에는 또 여기 지금 또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확 뺀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하려고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나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여 놓은 겁니다.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높게 잡고 있으면 이거 밑으로 눌렀다 올렸다 계속 반복할 건데 이때 계속 견디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계속 봤던 부분 그 테마들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두 종목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관심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이쪽으로 계속 시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시스템 어제 들어올리는 모습 나왔는데 여기도 물론 이제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바로 뚫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하고 나면 위로 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 타이밍 잡기 위해서 노려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SP 시스템하고 르셀하고 지금 슈림 로봇이 제일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기는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지금 시간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슈림 로봇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로봇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쪽으로 시세가 자꾸 몰리고 들어오니까요. 안 밀리고 계속 들어올리니까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리니까 이제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러셀도 한번 들어올렸는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것도 또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저항 뚫고 바로 올라가기도 좀 그러니까 타이밍 잡아가지고 뭐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해볼까 싶어서 지금 관심 종목을 등록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재건축 관련한 종목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원자력 테마도 한신기계만 시간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한신기계 계속 하라고 딱 마지막에 1.4% 딱 들어올려서 끝났는데요. 이게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매물 소화를 하면서 지금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되고 나면 위로 한번 슈팅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신기계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디지털 관련주는 여전히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엑셈 쪽을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반도체 관련주 메커스, 이건 거래량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 길게 보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요. 이 종목도 시장 상황만 좋아지면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자, 이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생각을 해서 긴장하지 말고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매매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번 주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대한금속 100만원, 한신기계 100만원, 그 다음 미건홀딩스 200, 그 다음 특신하우징 350 정도, 대충 요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목은 그냥 그대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갈 거고요. 이건홀딩스하고 덕신하우징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이쪽으로 못 올라간다면 충분히 이 정도 되면 올라갈 타이밍은 됐는데 그죠? 못 올라간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다른 테마 쪽으로 오늘 강한 테마 쪽으로 대장주를 찾아가지고 추가로 종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대충 요 정도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월요일부터 조금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월요일 날은 제가 준비를 좀 많이 못하기 때문에요. 장 열리고 나서 한 10시까지 정도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고요. 저는 장 끝나고 마감 시황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